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세 번째 과목 심리 측정 및 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심리 측정 및 평가가 우리 청소년 상담사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다. 과락도 많이 나와요. 이번 시험에도 아주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락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강의만 보면 과락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락 걱정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용어의 문제거든요. 용어만 알면 쉬워요. 이번 시험에도 타당도 문제, 신뢰도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 용어를 모르면 무지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용어만 알면 쉬워요. 타당도는 뭐라겠죠, 여러분? 자동 뽕으로 나와요.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 신뢰도는 뭐예요? 갔냐 안 갔냐. 쉽잖아요. 이 내용만 알면 문제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과락은 걱정 붙들어 매도 됩니다. 다만 이제 고득점을 얼마큼 맞냐 이런 문제인데요. 시험 어렵습니다. 고득점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요, 어려운 과목은 50점만 맞으면 됩니다. 50점 이상만 맞자 더 맞으면 땡큐고요. 우리 집단 상담의 기초는 쉽지 않습니까? 집단 상담의 기초에서 7, 80점 맞아주고, 어려운 과목에서 50점 이상만 맞아주면 합격 자동 뽕으로 됩니다. 제일 아름다운 점수는 60점만 넘으면 합격인데 60점만 넘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60점 플러스 10%. 그래서 66점만 맞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윤 극대화의 합격 점수입니다. 66점, 6땡 맞자. 지금부터 66점 맞으러 가겠습니다. 51번 가보시죠. 심리 측정 및 심리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은요, 이런 내용 몰라도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 설명하지만 시험 문제 보면 인문학적 내용이 50%예요. 인문학적 내용이 50%라는 것은 뭐냐면요,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맞춰요? 흐름을 보고 맞추면 돼요. 흐름을. 뭐뭐만, 무조건, 항상, 절대적 이런 거 나오면 빅살이에요. 그 정답 보면 타당도는 뭐라겠어요?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 신뢰도는 같냐 안 같냐. 서로 의미가 틀려요. 의미가 틀리니까 오차가 없다. 뭘 오차가 없어요? 의미가 틀린데. 그러면 교수님, 오차가 항상 있나요? 항상도 아니에요. 정답은 뭐예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으면 심리검사는 좋을 수도 있고, 대부분 좋겠죠. 둘 다 높으니까. 근데 둘과의 관계는, 이건 이제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는요, 척도 관계로 이건 직업 상담 문제입니다. 타당도가 마이너스 1이다. 타당도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신뢰도는 어떤 게 정답입니까?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알 수 없다. 그럼 대부분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 다 틀리는 거 삑살이에요. 이거 실제 문제입니다. 이거 국가고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직업 상담사 7급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죠? 천만 말씀 만만에 꼭꼭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타당도와 신뢰도는 뭐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맞냐 안 맞냐, 같냐 안 같냐. 둘 다 맞고 둘 다 같으면 신뢰도가 높겠죠. 둘 다 심리검사가 높지만 오차는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오차는 생길 수 있다. 이게 정답이니까요. 정답. 여기는 이제 제가 한번 더 부연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타당도가 마이너스 1이면 신뢰도와는 뭐예요?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삑살이에요. 정답은 뭐예요? 알 수 없다예요.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응용 문제로. 왜? 이미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연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는 것은 부연 설명해드리고요. 부연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하면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타당도, 예를 들면 타당수 0은 신뢰도와 어떤 관계다?
알 수 없다. 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다만 타당도와 신뢰도 높으면 심리검사가 정확도는 높겠죠. 정확도는 높을 확률이 있지만 그렇다고 오차가 절대 없는 건 아니다.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심리적 속성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당연히 측정할 수 없죠. 심리적 속성이니까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읽어봤자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52번 갑니다. 준거참조검사가 나왔으면 준거참조검사와 비교되는 게 뭐예요? 준거참조검사와 비교되는 게 규준참조검사죠. 규준참조검사와 준거참조검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규준은 뭐예요? 비교하는 거, 비교.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월요일날 조회 시간에 기준 하죠. 기준을 통해서 양팔 벌려 이런 거 많이 하죠. 기준 이게 준거예요. 즉 기준점이죠. 기준을 통해서 양팔 벌리는 건 비교한다는 거죠. 양팔 벌려는 뭐예요? 규준이죠. 규준. 비교라는 말이 나오면 규준이에요. 그럼 여기 비교하네 이건 뭐예요? 규준이네요. 규준을 참고해서 검사 결과 규준을 참고하니까 뭐예요? 규준이 비교니까 규준 나왔으니까 이것도 비교죠. 시가 써있네요. 규준이라고. 비교 나왔으니까 얘도 규준이고요. 규준 나왔고 네오PI R 검사는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네오 검사라고 그래요. 보통요. 네오 검사는 윅5 검사, 외호성 정경, 외향성이냐, 호감성이냐, 성실성이냐, 정서적 불안정성이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냐 이런 걸 갖고 이제 조사한 성격 검사인데 이걸 응용해서 만든 게 네오 성격 검사입니다. 이제 네오 성격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성실도가 있어요. 성실하냐 안 성실하냐 이건 성실도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해야 알 수 있죠. 성실한 사람과 성실하지 않은 사람의 이 비교죠. 그러니까 네오 검사도 뭐예요? 네오 검사는 성격 검사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성격 검사에 해당하는 하위 칙도 중에서 성실도가 있다. 성실도는 비교를 해야 알 수 있지. 이것도 비교니까 규준이구나. 그러면 얘도 비교 규준. 얘도 비교 규준. 얘는 규준치가 써 있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규준 참조 검사구나 라고 답이 나왔죠. 알면 겁나게 쉬운 문제구나. 이런 여러분 신세계를 경험할 겁니다. 이거 글씨 100번 봐야 책 100번 봐야 그 말 갖고 그냥 인지 돌아버립니다. 심한 사람은 인지 뽀개져요. 건강하게 합격하는 게 목적입니다.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쉽죠? 공부 재밌습니다. 53번 가보시죠. 척도에 가면 설명 중 옳은 것. 척도 보면 N입니다. 알지 우리요. 척도는 뭐예요? 척 보면 N입니다. 뭐가 있어요? 명, 서, 등, 비죠. 명명척도라고 하고 다른 말로 명목척도라고도 합니다.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가 있다라고 하고 명명척도 뭐예요? 이름만 알 수 있는 척도죠. 서열은 순서죠. 순서까지 알 수 있고 등간은 이름, 순서 그 다음에 간격까지 알 수 있고 비율은 뭐예요? 사칙연산 다 포함됩니다. 이름, 순서, 간격, 비율까지도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다 된다라는 게 비율이죠. 그래서 이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있다 이겁니다. 0의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헌금 100점 곱하기 교회 출석 100점 곱하기 성경 공부 100점. 근데 사랑은 빵점이에요. 그럼 는 사랑의 빵점이라 신앙은 빵점이죠. 즉 0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0 때문에 절대 0점에 역할한다. 이게 비율척도예요. 절대 0점이 있다라고 절대 0점이 있다 하면 비율척도뿐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절대 0점은 0의 의미가 있구나. 서열척도가 아니라 뭐예요? 비율척도죠. 등간척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등간척도에 나오면 딱 두 개만 나와요. 등간척도는요. 심리검사하고 심리검사는 간격을 다 파악할 수 있죠. 몇 점 몇 점.
온도도 파악할 수 있죠. 마이너스 5도, 0. 마이너스 5도, 0도, 뭐 마이너스 5도, 0도, 플러스 5도, 온도도 간격을 알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등간적도의 대표적인 심온. 심온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심온 너는 아느냐? 낙엽이 꾸겨지는 시부렁 소리를. 이런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건 자극적으로 시험 볼 때 이 강의가 연상대라고, 음성 지연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온 너는 아느냐? 낙엽이 시부렁대는 소리를. 심온 나오면 뭐예요? 등간적도다. 다시 갈게요. 지금 다시 한번 또 순간적으로 촉이 생겼어요. 심온 너는 아느냐? 낙엽이 등간이 쪼개지는 소리를.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다시 한번 갈게요. 심온 너는 아느냐? 낙엽 등간이 찢어지는 소리를. 이렇게. 등간 나오면 심온, 심리검사와 온도다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 등간적도는 100분이 등간적도는 심온이다라고. 벌써 1타 2피 두 문제 풀어봤어요. 이게 다 지금 여러분 기출문제입니다. 절대 0점이 있다, 비율적도 한 문제 맞췄죠. 심온 너는 아느냐? 등간적도 두 문제 맞췄죠. 여기서 여러분들 파생되는 문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다 드리는 겁니다. 비율적도와 등간적도는 선형 변화. 선형 변화는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병렬식, 열병식이라고 해요. 5와 열을 맞춘다. 5와 열을 맞춘다. 이거 학교 운동장에서 5와 열을 맞춰 양팔 벌려 이거죠. 이 양팔 벌리고 또 양팔 벌려서 5와 열을 병렬식은 이 5와 열을 맞춰서 이 구분하는 건 병렬 나누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5와 열을 맞추려면 간격도 필요해요. 등간 필요해요. 또 곱하기도 필요해요. 옆에 대각선 이런 비율도 필요해요. 비율을 맞춰야 5와 열이 맞추죠. 비율도 맞춰야 되고 간격도 맞춰야 된다. 이 간격과 비율을 맞추는 것을 선형변환, 병렬식이라고 한다. 이해 금방 되죠? 당연하지. 그럼 뭐예요? 명명적도와 서열적도는 선형변환 가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5와 열을 맞추지 못하는 거니까요. 여기도 응용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응용문제가 명명적도와 서열적도는 선형변환이 가능하다. 웃기지 마라. 불가능하다. 비율과 등간, 즉 간격과 서로 비율을 맞추는 게 선형변환이다. 간격과 비율을 맞추는 게 선형변환이다 라고 보고요.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비율적도다.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뭐예요? 심온 너는 아느냐? 등간적도다. 다 써놨죠. 심온 너는 아느냐로 벌써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리검사 심온 너는 아느냐? 등간. 절대 0점이 있다. 비율. 등간적도는 심온 너느냐? 100분위는 아니다. 100분위는 100점 만점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 서열이죠. 정답은 기억이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구나. 아주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여기까지만 강의 보더라도 가만히 있어봐. 심리치점 겁나게 어렵다고 하는데 쉬운데? 이런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올 겁니다. 54번 넘어가 보시죠. 기준점수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기준점수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준 비교점수구나. 비교점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점수를 알면 지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알면 당연히 할 수 있죠. 우리 이론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론 강의에서. 지점수는 뭐예요? 지점수는 표준점수예요. 표준점수. 표준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이다. 근데 여기서 정규 분포에서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만든 게 이제 표준 점수 아니에요. 이걸 지점수라고 하는데 음수값이 뜨죠.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지점수는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음수가 나오는데 100점 만약에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지점수예요. 근데 지점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부모님이 성적표 보고 이 자식이 이거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뭐요? 공부한 게 안 한 게요?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T점수,
스탠담수 점수로 바꾼 거죠. 공식도 처음에 잘 나옵니다. 10 곱하기 지점수 플러스 50이다. 그럼 10 곱하기 마이너스 지점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50이죠. 플러스 50. 그래도 빵점이네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t점수는 음수값이 안 나와요. t점수는 무조건 양수값만 나와요. 그래서 정답 t점수라면 이거 둘 다 환산점수니까요.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 공식까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다 외웠을 거라 믿습니다. 지점수는 2.5보다 큰 값이 나올 수 없다. 나올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있다. 보통 지점수는 뭐 절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보통적으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사이에 값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정도의 이 데이트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요. 뭐 정확히 말하면 지점수는 뭐 이런 절대값을 뭐 평할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보고요. 지점수는 음의 값이 나올 수 없다. 지점수 음의 값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편자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t점수 계산 공식은 검사 유형에 달라지면 안 됩니다. 왜? 공식이니까요. 스테나인은 9등급입니다. 그래서 9에 가장 많은 사례가 위치한다. 스테나인 점수는요. 1에서 9까지의 등급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에서 9까지의 등급 중에서 가운데 5등급이 기본적인 중간 등급입니다. 그래서 5등급이 가장 많이 사례가 나온다. 9가 아니라 5다라고 보고요. 55번 갑니다. 신뢰도 뭐예요? 같냐 안 같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타당도가 낮으면서 신뢰도가 높은 검사는 존재할 수 없다. 없다.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삑사리겠죠. 이때니까요. 왜? 타당도하고 신뢰도는 의미가 달라요. 타당도는 뭐라고 했어요? 맞냐 안 맞냐. 신뢰도는 같냐 안 같냐.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다 부연 설명 하기도 참 설명 다 했는데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했냐 안 했냐를 갖고 몸무게전 저울로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저울을 검사 잘 때마다 항상 똑같아요. 이건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시험 점수를 몸무게 재는 걸로 하면 몸무게는 저울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타당도가 삑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답은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없다. 타당도가 낮으면 신뢰도가 높은 검사는 존재할 수 없다. 웃기지만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둘과의 관계는 알 수 없다. 물론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으면 심리검사 점수가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삑사리는 절대로 없다. 아니다. 있다. 이런 큰 틀만 잡으면요. 이것도 거저 먹기입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볼수록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라고 하면요. 그냥 같이 넘어가 주세요. 제가 또 필요한 건 비연 설명해드리죠. 또 여기서 또 불안한디? 또 읽어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불안하거든요. 이런 불안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매일 강의할 때마다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종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외우라고 하면 외우고 이것만 잘해주면 100% 패치교도 합격됩니다. 어떻게 쉽고 재미있고 간결하게 즐겁게 56번 넘어가 보시죠. 타당도 또 나왔네요. 결국 여러분 타당도와 신뢰도의 개념을 알면 쉽습니다. 근데 타당도가 맞냐 안 맞냐, 신뢰도가 같냐 안 같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김덕기뿐이 없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박사 코스 가도 이렇게 쉽게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 땡 잡았어요. 얼마나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인지, 내가리, 니지알이 막지요. 타당도는 뭐예요? 맞냐 안 맞냐야. 맞냐 안 맞냐. 옳은 것. 구인 타당도를 뭐라고 그래요? 구인 타당도를 다른 말로 구성 타당도래요. 구성 타당도 하면 뭐야? 드라마 구성 작가라고 합니다. 구성이 잘 맞냐 안 맞냐 이거예요.
구인이 구성이 잘 맞냐 안 맞냐 이걸 알아보는 게 구성타당도 구인타당도예요. 그러면 구성타당도를 이루는 세 가지가 뭐예요? 예를 들었죠. 드라마를 만들 때 주인공을 잘 뽑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별이 무슨 옛날 드라마인데 별 그대예요. 남자 주인공은 뭐지? 여자 주인공은 전지현인가? 남자 주인공이 김수현인가 그랬어요. 하여튼 둘이 주인공을 잘 뽑았죠. 요인 분석. 주인공을 잘 뽑아서 요인 분석이죠. 둘이 서로 사랑하는 장면이 잘 나온다. 수점타당도. 이상한 장면이 안 나온다. 이거 변별도, 변별력이 있다. 변별타당도. 갑자기 강호동이 나와서 전지현한테 별들에게 물어봐. 그럼 드라마가 이상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변별력, 변별타당도가 높고 수정타당도도 즉 관계 없는 것들이 많이 안 나오고 수정타당도 관계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사랑 장면이 많이 나오고 요인 드라마 구성이 잘 됐다. 만약에 드라마 요인이 전지현하고 강호동하고 둘이 주인공이면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요인이 잘 됐다. 야, 드라마 구성이 잘 됐구나. 요인 비슷 나왔죠. 찌찌뽕 맞죠? 일단 당연하죠. 그래서 정답 1번이죠. 알면 쉽죠. 나머지 보면 안 됩니다. 나머지 볼수록 삑살이에요. 얘 분석하고 얘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 또 있을까 없을까? 이때니까요. 뭐가 나올지. 그것도 몰라. 그리고 또 헷갈려. 그리고 또 어렵대. 미치고 팔짝 뛰죠. 누가 보래? 왜 보면서 어렵다고 그래요? 힘겹게 진짜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그러면 보지 말고 땡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57번 갑니다. 문항 분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네요. 옳은 것을 먼저 체크하면요. 상하부 치수는 점수가 높고 낮은 지수예요. 뭐 별것도 아닙니다. 문항 변별도에서 0의 값이 나올 수 있다.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하부 지수는 보통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0의 값도 나올 수가 있겠죠. 쉽죠. 나머지 부분들은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문항 난이도는 쉽고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시험 문제는 기출하고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이 문항 자체에서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강의만 들으면 제가 추가 설명 다 드리잖아요. 추가 설명만 드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폐치교도 70점, 80점은 넘길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만 풀어봐도 최하 점수가 70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출하고 똑같이 안 나오는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기출 문제 범죄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가 설명을 드리고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박자가 딱 맞아야 돼요. 짜자잔 짠짠 짜라잔 짠 딱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외울 건 외우고 버릴 건 버리고 저와 함께 김덕희와 함께 흐름을 같이 가야 된다. 이거는 시험에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맞춰가는 겁니다. 문항이 쉽고 어려운 정도를 쭉 나타나는데 잘 구분한다. 구분이 뭐예요? 구분한다. 구분이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 변별력을 가린다. 변별한다. 분별력, 변별력. 그럼 변별할 수 있다. 변별이 구분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문항 난이도가 아니라 뭐예요? 문항 변별도겠죠. 구분하는 건 문항 변별도다. 이렇게 한 꼭지 빡 잡으면 여러분들이 응용이 나올 때 이제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구분하는 건 문항 변별도야. 이렇게 인지 속에 쏙 박혀서 여러분이 실지 시험 볼 때 김덕희의 음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강의를 정말 합격 팍팍 해드리는 겁니다. 공부 쉽습니다. 검사 점수들의 변산도는 문항 난이도가 0.70일 때 최대값이다. 최대값은 중간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은 0.70이 아니라 뭐예요? 0.50이다. 그래서 난이도는 70이 아니라 최대값은 0.50이다. 그래서 5가 최대값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70이 아니라 50입니다. 50이다라고 보고요. 문항의 변별력이 높으면 변별력을 가려주면 당연히 검사 신뢰도 갔냐 안 갔냐 변별력이 그만큼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겠죠. 왜? 변별력이 좋으니까요. 문항 난이도 지수는 쉽고 어려운 정도입니다. -1에서 1까지다. 문항 난이도는요. 이거 하나 꼭 외우세요. -1에서 0이 아니라 -1에서 1이 아니라 0에서 1까지입니다. 그래서 0이면 문항이 어렵다. 1이면 문항이 쉽다. 문항 난이도 지수가 높을수록 문항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체크 포인트 해두시면요. 이 안에서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응용 문제도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58번 가보시죠. 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계 옳지 않은 거 보면요. 피어슨 상관관계 뭐 몰라도 됩니다. 0에서 1까지가 아니라 피어슨 상관관계는 -1에서 1까지다.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는 -1에서 1까지다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문항 난이도 지수는 0에서 1까지고 피어슨 상관관계는 -부터 1까지고 상하부 지수도 -1에서 1까지고 뭐 이렇게 포인트를 딱딱 잡아야 됩니다. 나머지 몰라도 됩니다. 59번 갑니다. 또 여기서 이제 또 불안하실 거예요. 나머지 몰라도 됩니다. 또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예요. 안 나와요. 이런 거 자꾸 또 보면서 어려운데 누가 보래요? 왜 쓸데없는 거 보면서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릴 때는요. 교수님 땡큐 하고 넘어가세요. 불안한데 불신지옥 불안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즉 공부 방법이 중요합니다. 나올 건 내 것을 만들고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이래야 됩니다. 나올 것은 이것저것 다 공부해서 헷갈리고 안 나올 것도 이것저것 다 공부해서 나올 거 헷갈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개미지옥 됩니다. 59번 합니다. 심리검사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심리검사 개발. 소발도 아니고 개발이네요. 닭발도 아니고 소발도 아니고 개발이네요. 개발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이건 인문학 문제입니다.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어려운데요? 안 어려워요. 상식으로 접근하십시오. 검사 개발의 첫 단계. 어떤 심리검사를 만들려고 지금 첫 단계예요. 규준의 작성. 규준은 표준 비교 대상이에요. 즉 표준 비교표. 표준 비교표가 규준이에요. 양호도는 뭐예요? 얼마큼 양호한가 안 양호한가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적인 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돼요. 즉 본검사를 다 끝나고 본검사를 바탕으로 이 기준 데이터를 만들고 양호도를 평가하는 거지. 처음부터 개발부터 규준을 작성하고 양호도를 분석하면 진짜 개발되는 거예요. 개발. 2단 엽착의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아니다.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 이제 하나 보면 하나를 조금 보면 이거 문제는 좀 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 자세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진위형 문제. 진위형 문제는 진위를 파악하는 거예요. 맞냐 안 맞냐 진위를. 즉 OX 문제예요. 맞냐 안 맞냐 OX 문제를 진위형 문항이라고 하고요. 객관적 문항, 객관식 문항. 객관식 문항은 사지선다형이에요. 선다형 문항. 객관식 문항 또는 다른 말로 선대형 문항이라고 그래요. 사지선다형. 이런 문항은 뭐 OX 문제는 사실적 정보에 대한 식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당연하겠죠. O 아니면 X니까요. 근데 이제 응용 문제만 하면 여기다가 선다형 문항은 사실적 정보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죠.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선다형 문항, 객관적 문항이 아니라 진위형 문항이다. 즉 OX 문항이다. 뭐 이렇게 한 문제 포인트 들어가면 여러분 아주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60번 가보시죠. 분석 능력, 창의적 능력, 실제적 능력 다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객관식 문항입니다. 분창실, 분창실 만드는 사람은 누구다? 스턴버그다. 다시 갑니다. 분창실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스턴버그다. 그래서 분창실에서 뭘 만들었다? 성공지능을 만들었다. 분창실에서 성공지능을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다? 스턴버그가 만들었다. 이 앞대가리만 외워도 됩니다. 스턴버그의 성공지능을 주장한 뭐 데이터, 능력 세 가지를 쓰시오. 이런 주관식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분창실,
분석, 창의, 실질적이다. 여기다 응용 문제 나오면 스턴버그의 성공지능 중에서 지능은 분석적 능력, 창의적 능력, 떡볶이 능력을 말한다. 떡볶이 능력은 아니다. 분창시다. 이렇게 여러분 응용 문제도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볼 거 없습니다. 쳐다보지 마시고 분창실 누가 만들었다? 스턴버그가 만들었다. 61번 갑니다. 홀랜드 이건 뭐 쉬운 문제죠. 교육자, 상담자. 우리도 청소년 상담사 아니야. 사람관계 좋아하죠. 대인관계 좋아하죠. 사회적 유형이다. 대인관계, 사람관계 좋아하는 사람, 교육자, 상담가다. 62번 갑니다. 한국판 위스크 사판에 대한 내용이네요.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거 체크하고요. 처리 점수는 다른 소검사 점수로 대체할 수 없다. 보통 이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삑자리거든요. 뭐 항상, 무조건, 뭐 이런 뭐 이것만 뭐 이런 거 나오면 삑자리인데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어가 처리 점수예요. 처리 점수. 처리 점수는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처리를 했으면 다른 점수와 대체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처리했으니까. 대체할 수도 없고 다른 점수와 합산도 안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소검사 점수와 합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합산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다. 왜? 처리했으니까. 이렇게 한 꼭지 빡 인지 속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면접 시험에서 당락이 결정했어요. 합격, 불합격 결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은 옷을 잘 입은 것 같아. 여기다 합산할까? 이 사람은 얼굴이 잘생긴 것 같아. 여기다 합산할까? 여기다 처리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이 끝나는데 뭐 여기다 뭘 처리하고 뭘 합산해요. 그래서 이왕 처리 끝난 거는 합산도 안 되고 대체도 안 된다. 이거 한 꼭지 빡 잡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 잡으시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이 문항 처리했으니까 합산도 안 되고 대체도 안 된다라고 보고요. 될 수 없다. 나머지 문항들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목이 위스크 4판입니다. 위스크 4판에서는 10개의 주요 소검사와 보충 소검사는요 15개 너무 많아요. 5개예요. 보충 소검사는 5개다. 그래서 10개 주요 소검사 보충 5개 15다라고 보고요. 10하고 5다라고 보고요. 이건 우리 많이 했죠. 언니 입 닥쳐 언지 작쳐 기억나죠? 언지 작쳐. 그래서 뭐 우리 댓글에 보면 교수님 강의 다른 건 몰라도 언니 입 닥쳐 언지 작쳐는 평생 동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치매에 걸려도 언지 작쳐는 기억날 것 같아요. 또 이런 글을 쓴 분 계시더라고요. 아주 그런 글 쓴 분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댓글 많이 다뤄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댓글로 먹고 삽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볼 때마다 저도 자기효능감 뿜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찌찌뽕 해야죠.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자기효능감 뿜뿜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자기효능감 뿜뿜. 그래서 우리 뿜뿜 찌찌뽕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지 작처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이 두 가지를요 일반 능력을 측정한다 해서 일반 능력 지표라고 그래요. 일반 능력 지표다. 그다음에 작처,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 이 두 가지를 봐서 인지 효율성, 대가리의 효율성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능력을 보는 건 언지고요. 작처는 대가리의 효율성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 효율성은 작처, 일반 능력은 언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 이외 지각 추론 지표의 합산 점수는 인지 효율 점수로 아니죠. 일반 능력 지표로 산출된다. 인지 효율성은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다. 이것도 한 꼭지 빡 잡으십시오. 시험에 다 잘 나옵니다. 환산 점수는 각 소검사의 원점수 총 평균을 10, 표준 편차 7 아닙니다. 표준 편차 나오면 3입니다. 그래서 평균 10, 표준 편차 3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토막 짜기는 작업 기억입니다. 작업 기억은 작업의
작업 기억의 주요 지표다. 작업 기억하는 건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뭐 숫자, 순서 이런 거 나오면 작업 기억이고요. 토막 짜기는 지각 추론입니다. 토막, 지각력을 보는 겁니다. 토막 짜기는 지각 지표다. 그래서 토막 짜기 지각 지표다. 지각 작업이다. 지각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토기 이렇게 보세요. 뭐 순간적으로 지금 말씀드려요. 토막 짜기 하면 지각추론, 토지네, 토지. 토지, 토막 짜기, 지각 추론. 그래서 작업 기억은 숫자, 뭐 순서 뭐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갑니다. 다음을 해당하는 행동 기록 방법은 쭉 나오는데요. 보통 이거 다 볼 거 없습니다. 보통 관찰 기간 위에 작성하며 행동과 관련 일반적인 인상을 통해 인상을 뭐냐면요. 인상이 좋다. 감을 보는 거, 감. 이걸 뭐냐면요. 보통 정으로 평가한다. 이 정으로 저 사람 왠지 인상이 좋아. 합격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평정적도라고 그래요. 평정기록이라고 그래요. 정으로 평가한다라고 해서. 표준 기록이 아니라 평정. 이걸 이제 정질적 검사라고 그래요. 정질적 검사. 질적으로 검사를 한다. 정질, 질량, 질의 반대는 뭐예요? 양이죠. 그래서 양적으로 검사한다. 이걸 정량적 검사라고 그래요. 정량적 검사는 수량화하는 거죠. 수량화. 데이터 시키는 걸 정량적 검사. 또는 그냥 이게 정량적 검사 말고요. 정으로 평가해요. 나는 왠지 저 사람이 더 좋아. 느낌이 좋아. 나 점수 더 주고 싶어. 이걸 정량적 검사라고 그래요. 정질적 검사라고 그래요. 정질적. 감으로 본다. 정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평정기록, 평정적도로 간다. 그래서 인상, 정으로 평가한다. 평정기록이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다 몰라도 됩니다. 인상을 통해 이것만 나오면 인상을 통해 나오면 정으로 평가한다. 평정기록 이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쉽지요. 63 갑니다. 교수님 저 이런 것도 알고 싶어요. 알면 안 돼요. 알고 싶은 사람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노래나 들으십시오. 64번 갑니다. 심리검사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고려 나왔네요. 고려대, 연세대, 뭐 연세도 아니고 고려가 나왔네요. 뭐뭐 고려해야 할 사항이면요. 이건 이런 문제. 고려가 나오면요. 인문학 문제예요. 고려하라 나오면 인문학 문제예요. 어떤 광고가 생각나네요. 고려하라. 인문학 문제구나. 뭘 고려해야 돼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이. 좋은 말이면 답이에요. 나쁜 말이면 답이 아니에요. 자, 볼까요? 검사의 의뢰는 목적, 환경, 타당도, 시행수도 다 좋은 말이죠. 다 고려해라. 다 답이죠. 얼마나 쉬워요. 여기다가 만약에 떡볶이를 질질 흘리면서 먹는다. 이런 건 안 되죠. 그런 거는 삑살이죠. 근데 다 좋은 말이죠. 다 고려해야 된다. 정답. 아주 쉽죠? 65번 넘어가 보시죠. 일반적인 심리검사 윤리. 이것도 상식이죠. 인문학 문제입니다. 윤리적 딜레마가 생길 경우 검사자의 권리. 이 검사를 할 때 윤리적 문제는 주체가 누구예요? 검사 받는 사람이에요. 검사자가 아니에요. 수검자의 권리가 검사를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수검자의 권리를 최우선은 당연하죠. 검사자가 아니라 수검자다. 인문학 문제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66번 6대 갑니다. 어렵게 느껴지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꼭가게 쉬운 문제입니다. MMPI-2에서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MMPI-2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청소년 검사 MMPI-A라고 하죠. 청소년 검사는 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면 또 대가리 뽀개져요. 인지 뽀개져요. IAM이다. IAM은 뭐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인데 미성숙해요. 미성숙한 걸 알아나. 쟤는 청소년인데 왠지 애가 이렇게 지금 성숙하지 않아. 맨날 입에 욕을 달고 맨날 무슨 말끝마다 AC 조금 보면 AC8까지 가. 조금 더 가다가 A19도 가겠어. 맨날 A18, A19 그러다가 A108도 가겠어. 이거 미성숙한 거죠. 이런 성숙들을 보는 거 이걸
IMM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청소년인데 알코올 문제가 있어요. 알코올 문제. 알코올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 약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 문제를 인정해요. 나 알코올 중독이요. 나 마약 중독이요. 인정하는 거. 이걸 ACK시라. ACK. 근데 인정은 하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저거 맨날 술만 처먹고 마약도 하는 것 같아. 이 가능성이 있다. 이걸 PRO라고 그래요. PRO. 요 세 가지가 MMPA에 MMP2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특별하게 있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외워야 됩니다. 얘가 나올 때도 있고, 얘가 나올 때도 있고, 얘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얘는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외워야 됩니다. 얘는 영어로 나와요. PROACKIAM은 MMPI 청소년용 척도에 MMP2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세 가지 꼭 외우십시오. 얘를 보면 안 돼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또 이런 거 외워요. 얘는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얘는 꼭 외우십시오.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또 한 문제 먹고 들어가죠. 67번 갑니다. MMPI2의 보충 척도가 아닌 것은 ANX라면 보통 이제 불안 척도죠. 불안. anxiety라고 하죠. 보통 영어로 anxiety의 약자인데 영어 몰라도 됩니다. ANX 나오면 불안이다, 불안. 불안 척도는요, 불안에 대한 내용 척도예요. 불안에 대한 척도 ANX는 내용 척도다. 보충 척도가 아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교수님 땡큐에 대한 또 자꾸 외우고 싶어. 불안해. 이 불안을 없애야 돼요. 이 불안을 없애는 게 믿음 천국 불신지옥이에요. ANX 그래서 anxiety, 불안에 대한 내용은 내용 척도다, 보충 척도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68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가장 반영된 MMPI2 척도는 A는 심리적으로 미성숙하여 때로는 유아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해,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도취적이야, 타인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어요. 애정 결핍이에요. 애정 결핍. 옛날 노래 있죠. 우리 A는 올드 미스 히스테리가 이만이 저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맨날 나만 바라봐. 나 다른 사람 보면 안 돼. 나만 바라봐. 내 생각 몇 번 했어? 맨날 이런 거. 이게 애정 결핍 히스테리죠. 그래서 히스테리다. 히스테리니까 HY를 표현해 히스테리입니다. 69번 갑니다. 인시스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 판단. 누가 판단한다? 기술사 사감이 판단한다. 그래서 판단은 사감이 한다. 사고형, 감정형이다. 그래서 판단 나오면 사고형, 감정형. 끝. 70번 갑니다. 다음에다가는 네오 P 나왔네요. 앞에 설명 들어왔죠? 네오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날 겁니다. 일반적인 성격 검사다. 빅5 성격 검사를 응용해서 만든 성격 검사가 네오 검사다.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성실성 비교할 수 있다고 나왔죠? 이게 척도예요. 개인의 정신적인 영향폭과 깊이 정도, 점수가 높은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이디어가 많고 자유로운 영혼이네. 창의력이 있고 여행 좋아하죠.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개방적인 사람이구나. 개방성. 중국에 가면 중국 문화도 좋고, 인도 가면 인도 문화도 좋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문화도 좋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죠. 왜? 개방적이니까. 개방성이다라고 보고요. 하나 더 좀 공부할 건요. 네오의 척도 중에서는 신경증, 개방성, 성실동, 외향성, 진화성이 다 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라고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오 검사의 하위 척도 5개 외워두시고요. 상상력,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개방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요. 인도 가서 인도 사람들은 밥을 오른손으로 막 손가락을 먹어. 어머, 밥 들어서 보면. 중국 가면 향고 냄새 난 너무 싫어. 또 태국 가면 나 향내가 너무 싫어. 이런 사람들은 여행 못 다녀요. 향내도 맡고 마라샹가도 먹고 고수도 먹고 이러면서 개방성을
키워야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키우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죠. 71번 갑니다. 투사적 검사. 투사적 검사는 뭐예요? 대표적인 게 로샤 잉크 반장 검사가 있죠. 잉크를 떨어뜨려서 반응을 보고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는 거. 또 TAT 주제 통과 검사.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을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나냐 이런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는 게 투사적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반응도 여러 가지예요. 반응도 독특해요. 옳은 것은 또 자유롭고 풍부한 반응을 하는 거. 그렇죠. 반응도 풍부하고 왜? 투사 검사는 이런 그림이에요. 딱 이것만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뭐 별의별 뭐 동물의 뼈 같다, 무슨 뭐 박쥐 같다, 뭐 여러 반응이 나오고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풍부한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71번 갑니다. 72번 갑니다. HTP 검사, 잉크 반장 검사 이게 투사 검사예요. 또 나왔네요. 그럼 벌써 감 나왔죠. 옳죠. HTP 검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또 막 HTP 검사는 이것도 투사 검사의 일종인데요. H 하우스 집을 그려봐라. 그 다음에 트리 나무를 그려봐라. 그 다음에 피 사람을 그려봐라. 그래요. 근데 뭐 집을 어떻게 그려? 창문이 있냐 없냐? 사람은 어떻게 그렸냐? 이런 걸 보고 내면의 무의식을 알아보는 거. 이게 HTP 검사입니다. 옳지 않은 거 종에 모두 세로로 제시한다. 집은요. 집은 커요. 집은 넓잖아요. 이렇게 지붕도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 집을 그릴 때는 가로로 제시합니다. 왜? 집이 크니까. 근데 사람은 뾰족해요. 나무도 뾰족해요. 그 다음에 나무와 사람을 그릴 때는 세로로 제시한다. 왜? 뾰족하니까. 그래서 요거 한 꼭지 빡 잡고요. 지우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난 후 질문 단계를 진행하나. 그림 단계가 끝나 당연하겠죠. 뭐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73. 나머지 볼 거 없다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봐도 인문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73번. 여기 또 문장 완성 검사네요. 옳지 않은 것은요. 결국은 이번 시험에는요. 타당도 신뢰도 투사 검사만 알면 뭐 반은 먹고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설명 들으시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장 완성 검사. 제가 이건 오프라인 강의에서 며칠 전에 집단 상담할 때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습니다. 삶은 무엇인가? 이런 거 내가 만약에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가 만약에 시험에 불합격된다면 이 문장을 완성해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알아보는 거. 이게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뭐 SCT 검사라고도 하고 ISB 검사라고도 하고 뭐 이런데 이걸 이제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문장을 완성해서 그 사람의 무의식을 알아보고 삶은 무엇이다? 저는 이랬습니다. 삶은 희망이다. 왜 희망이에요? 저는 뭐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몇 번 했지만 저는 진짜로 뭐 지옥 갔다 왔습니다. 정말 주식 동경에 빠져갖고 인생의 파멸을 겪고 정말 완전 바닥까지 지옥 갔다 왔어요. 지옥 갔다 온 사람은요. 지옥문 나온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옥문 나왔기 때문에 그게 희망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삶은 희망이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했거든요. 이런 게 문장 완성 검사예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 뭐 했어요? 집단 상담할 때 이렇게 강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집단 대상으로 실시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해요?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 가능하죠. 쉽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74번 갑니다. 로샤 검사의 반응 영역 기호로 옳지 않은 반응 영역이에요. 단순한 게입니다. H는 반응 내용입니다. 반응 내용 체중. 반응 영역이고요. 이건 H는 뭐 휴먼 사람과 관계는 건데 H는 반응 내용이다. 제가 포인트 해두시고요. 반응 영역은 우리 기본 많이 했죠. 뭐 WD, S, DT다라고 보고요. 75번 갑니다. TAT 주제 통과 검사. 이것도 투사 검사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대표적인 게 여기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가 있고요. 여자가 뭐 상의는 노출되어 있고 이렇게 쭉 침대에서 팔다리가 축 늘어져 있어요.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어요. 이게 여자를 쳐다봐요. 이게 대표적인 투사 검사의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고 그 사람의 반응을 알아보는 거예요.
투사검사는 기본적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왜? 무의식 세계이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는 강조하는 게 리비도예요. 성적 욕구, 성적 충동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의 무의식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TAT 주제 통각 검사라. 어떤 주제를 보고 그 사람의 느낌, 무의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모두 다 옳으네요. 그래서 개인의 성격, 환경, 상호관계를 그렇구나. 상황적인 걸 알아보는 거니까. 이건 꼭 외우세요. 백지 카드를 포함해서 흑백 그린 카드로만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백지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백 그린 카드가 있습니다. 칼라는 없습니다. 시험에는 흑백 그린 카드와 칼라 그린 카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칼라 없습니다. 로샤 잉크 반전 검사는 칼라가 있습니다. 로샤 잉크 반전 검사는 흑색과 칼라로 이루어졌습니다. 투사 검사는 흑백과 백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들은 뭐 상식입니다. 75번까지 다 했고요. 가장 어렵게 나온 심리 측정의 평가 문제지만 해설을 들어보니까 뭐 저 정도면 뭐 할만하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그래도 어려운데라고 하는 분은 50점만 넘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상담 이론은 쉽거든요. 상담 이론은 강의만 불어도 기본 80점은 먹고 들어가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 과목 상담 이론 출발해 보겠습니다. 76번 가보시죠. 해결 중심 상담에서 사용하는 질문 기법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은 국어 문제예요.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습니다. 어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어휘력 읽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최근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훅 들어오네요. 훅 들어온다. 갑자기 훅 들어온다. 예외적으로 훅 들어왔다. 예외 질문이다. 라고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번 갑니다. 현실 치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현실 치료입니다. 제목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는 없습니다. 즐거움의 욕구예요. 현실적으로 인간은 즐거워야 한다. 그래서 즐거움의 욕구가 있다. 힘, 자유의 욕구가 있다. 라고 해서요.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현실 치료의 욕구, 생존, 사랑과 소속, 즐거움, 힘, 자유다. 뭐 얘랑 비슷한 거 있죠. 아마 이제 이 현실 치료도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을 본딴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건 메슬로 거고요. 현실 치료라고도 하고요. 현실주의라고도 하고요. 현실주의 상담 뭐 이렇게 뭐 용어는 다 일맥상통합니다. 존중은 없고 즐거움이다. 현실적으로 즐거워야 한다라고 포인트 잡고요. 여기서 조금 조심할 건요. 좋은 세계 안에는 여기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 치료예요. 현실 치료에서 좋은 세계 안에는 우리가 중요한 거고 가장 원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으며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즐겁다 이거예요. 근데 도덕적 기반은 존재해야 된다. 너무 도덕적이면 즐겁지 않아요. 억압된 생활. 그래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뭐 교육자 집안 또 이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이 억압된 생활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도덕적 기반을 갖고 살거든요. 그러면 억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도덕적 기반으로 살면 즐거움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십시오. 이 문항은 틀리기 쉬워요. 얼뜻 보면 이거 틀리지 않나? 도덕적 기반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기반은 존재.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일로 또 삑사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 포인트 꼭 하세요. 여러분들이 제 문항에서 어떤 건 확인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떤 건 설명을 또 안 드리거든요. 제발 부탁인데요.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설명하는 건 포인트 잡고 설명 안 하는 건 넘어가고요. 또 괜히 또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이런 거 읽어봤자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공부할 건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아, 도덕적 기반은 존재하지가 않는구나. 어디서? 현실 치료에서. 왜? 즐거워야 되니까. 그래서 한 꼭지 빡 잡으시기 바랍니다. 78번 갑니다. 중간 신념, 이것도 뭐 국어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중간 신념은 핵심 신념과 자동적 사고를 매개한다라고 하는데요. 매개가 뭐예요? 매개한다. 매개체는 중간 역할이에요. 매개체가 중간 역할이니까 여기서 매개하는 건 자동적 사고가 아니라 중간 신념이자 중간 신념이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것도 국어 문제죠.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얘와 얘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한다. 이게 뭐예요? 중간 신념이죠. 매개한다는 중간 신념이구나. 왜? 매개체니까 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79번 갑니다. 인지치료, 대가리 치료죠. 질문 기법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국어 문제입니다. 정답은 소크라테스식이에요. 소크라테스 하니까 갑자기 또 나훈아 씨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자, 소크라테스는 뭐냐면 질문지법의 대화법의 대화법.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너 인생의 가치가 뭐요? 나는 인생의 가치가 희망이래 봐요. 희망? 희망 좋지. 지금의 희망은 뭐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거예요.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 질문을 통하는 그냥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거 소크라테스 질문법이다. 이것만 보세요. 질문을 통해서 이걸 뭐라고요?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문제를 스스로 찾아가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기법, 소크라테스 기법. 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왜? 알 거 없어요. 양자택일령 알 거 없어요. 버려야 자유가 찾아온다. 아주 쉽습니다. 80번 가보시죠.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2개 이상의 치료 이론 나왔네요. 통합 나왔네요. 70번 답이 이론 통합. 너무 쉽죠.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여기서 물론 이제 학부 공부는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요. 답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합격이 목적이에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합격 안 했다.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공부 한 개도 책 한 장도 안 들어보고 김덕기 교수님 강의만 들었다. 근데 합격했다. 공부 무지하게 잘한 겁니다. 지가 다 써 있잖아요. 이론, 통합 얼마나 쉬워요. 공부 쉽죠. 얘는 뭐예요? 알 거 없어요. 근데 이거 5분 설명하고 이거 5분 설명, 이거 5분. 그래서 이 한 문제 갖고 30분 설명하고 인지 돌아버려요. 아주 리얼하게 말하면 대가리 깨져요. 아주 이거 개토레이. 정신병자식 공부 방법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진짜 조진스키 방법이에요. 지가 다 써있잖아. 이론 나오네. 통합 나오네. 이론 통합. 공부 안 해도 맞추잖아요. 쉽게 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요. 문제에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즉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요. 그게 답이에요. 또는 똑같은 단어가 없으면 비슷한 유형의 문구가 있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첫째 똑같은 단어를 찾고 또 비슷한 문구 유형을 찾는 거. 이 찍는 것도 찍신이 임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수기를 보게 되면요. 이런 글 많이 나와요. 제가 합격수기는 꼭 100% 다 읽어보거든요. 합격수기에 의외로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 이외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점수를 보니까 놀랍게도 88점이네요. 이런 답 많아요. 이런 합격수기가. 왜냐하면 이런 문제예요. 처음 나오는데 교수님이 그랬어. 단어가 나오면 그게 답이라고. 이런 거 찍으면 맞은지 안 맞은지 몰라요. 시험 때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맞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같은 단어를 찾아라. 지가 다 써있다. 아주 쉽죠? 81번 갑니다. 다문화 상담사 갖춰야 할 역량, 능력이죠. 상담사가 갖춰야 할 능력은 좋은 게 답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습한다, 배운다, 인식한다. 다 좋은 말이죠.
모두 답이다. 얼마나 쉬워요. 공부 쉽습니다. 여기에 또 제가 얘기를 할게.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단어가 쓰면 그게 삑살이겠죠. 떡볶이를 질질질 흘리면서 먹는다. 이런 건 안 되겠죠. 다 좋은 거니까 모두 답이다. 82번으로 가보시죠. 여성주의 상담. 이것도 인문학 국어 문제입니다. 여성주의는 말 그대로 여권 신장이에요. 다양성, 평등성 다 좋은 말이죠. 남성 중심 문화 적응을 위해 노력한다. 지금 평등 사회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데 남성 중심 문화 적응을 위해 노력한다. 조선시대처럼 식사하세요. 남자분들 식사하세요. 어떻게 남자분들하고 똑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딱 봐도 국어 문제죠. 디귿 삑사리. 나머지는 다 여성주의 여권 신장 문제다라고요. 여권 신장 내용이죠. 상식입니다. 83 갑니다. 상담 구조화. 상담을 구조화하는 건요. 일단 상담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해서 상담의 틀을 잡는 것이 구조화예요. 근데 상담자의 전문성 정도. 상담을 시작하면 상담자 자체는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이 뭐 상위냐 중이냐 이런 거 상담 구조에 관계가 없죠. 막 이것도 상식 문제입니다. 삑사리 이거 삑사리 찾을 것도 없어요. 읽어보면 그냥 다 이건 아니지. 딱 답이 나올 겁니다. 자동 뽕 뿌러뽕 뽕뽕뽕 자동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요. 상담 쪽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이제 고득점. 제가 강의만 들으면 한 80점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요. 80점만 맞으면 됐죠. 20점 더 맞고 100점 맞고 싶은데요. 그냥 80점만 맞으세요. 합격 충분한데 뭐하러 다 맞으려고 그래요. 84번 갑니다. 상담의 종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내담자가 먼저 종교를 제안한 경우는 없다. 웃기지 마라. 있겠죠. 내담자가 상담을 아무리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괜히 시간 낭비요. 뭔가 내가 소모적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좋아야 되는데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나 상담 그만할래요. 할 수 있죠. 경우는 없다? 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는데 또 보고 싶어 미치겠죠. 혀를 깨무세요. 보면 절대로 아무 도움 안 돼요. 85번 합니다. 다음 청소년 내담자의 이야기. 이것도 인문학 국어 문제입니다. 선생님 저는 완전 쓰레기예요. 애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 짝꿍한테 인사를 하고 싶어서 다가왔어요. 짝꿍은 티 안 진 애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랑은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는 거겠죠. 늘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혼자 지지급 없고 아주 나쁜 생각 다 하고 있네요. 경직적 상원, 당위론. 그래야 되지 않나요? 당위적. 독심술. 내가 그런 것 같아. 잘못된 명령. 본인 스스로 이름 진 거죠. 다 이런 거죠. 높은 좌절 인내력은 이건 좋은 말이에요. 결국은 좋은 말이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좋은 말이 답이겠죠. 높은 좌절 인내력은요. 좌절을 인내하는 거예요. 루틴, 어려운 상황에서요. 루틴을 항상성을 갖는 겁니다. 만약에 아주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는데 나는 시험에 떨어졌어. 쓸데없는 나는 인간이야. 나는 한강에 가야 돼. 죽어야 돼. 미친 거 아니에요. 시험 떨어질 수 있죠.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이렇게 인내력, 좌절에 대한 인내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의 성공은 이건 제약이다. 왜? 건방지거든요. 젊어서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아주 자기 고집이 세요. 젊어서의 실패는 축복이에요. 왜? 실패하는 경험을 쌓기 때문에요. 나이 먹어서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희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실패하는 연습을 배워야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김연아 씨가 아주 감동적이더라. 김연아 씨 스케이트 선수죠. 김연아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연습할 때. 그럼 사람들은 3바퀴 돌기, 5바퀴 돌기, 스케이트 잘 타기 이런 거 얘기해요. 김연아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스케이트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행동,
제일 많이 했던 것은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많이 넘어져야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넘어지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에서 너무 이렇게 꺼지면 안 돼요. 이걸 이겨내가는 게 좌절 인내력이에요. 지금 이 순간 삶이 힘들고 고달픈 상황도 있을 겁니다. 이걸 이겨내는 거. 이걸 이겨내는 거. 역경이 있죠. 역경을 뒤집으면 뭐예요? 이걸 이겨내는 게 경력이에요. 경력자가 되는 겁니다. 높은 좌절 인내력은 경력자가 되는 거예요. 역경을 이기는 겁니다. 스펙을 쌓는 거죠. 아주 쉽죠. 이 속에 또 우리의 또 삶에 또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힘이 든 분들은 인내력,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86번 가보시죠. 상담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나오면요.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일관성은 없습니다.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똑같으면 안 되죠. 상황에 따라 변화도 있어야죠. 다양성도 있어야죠. 일관성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당연하죠. 근데, 이 한 꼭지는 빡 잡아야 돼요. 이 문학나무 또 써먹어요. 일관성은 아니다. 얘를 외워야 돼. 얘를 외우는 것보다 일관성은 아니다. 왜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변화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해야죠. 87번 갑니다. 교리 분석 이론의 라켓. 라켓은 뭐예요? 라켓 감정. 심리적 게임이에요. 심리적 게임. 예를 들면 이그젬플.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책상에 앉아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낙서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공부 잘 되니 물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지금 낙서나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혼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공부 잘 돼요. 이 네, 공부 잘 돼요는 심리적 게임을 한 거예요. 엄마가 물어보니까 이 대답을 원하는 거니까. 공부 안 되거든요. 짜증나요.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낙서 중이거든요. 이러면 100% 혼나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가면 상태, 이걸 라켓 감정이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것을 모두 보셔. 자신도 모르게 벌이는 일련의 각본, 심리적 각본이에요. 왜? 혼나지 않으려고. 초기 결정을 확정하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는. 그렇죠. 공부 잘 됩니다. 이렇게. 이런 용어만 알면 쉬워요. 용어를 모르고 무작정 공부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주 경험하게. 그렇죠. 네. 다 이해되죠. 표정, 감정, 태도, 언어, 기타 여러 가지 행동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알리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건 뭐예요? 엄마 나 지금 머리 아파요. 공부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이렇게 이거는 엄마하고 어떤 심리적 감정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접촉 상태예요. 접촉. 그래서 접촉의 미학이라고 그래요. 잘 표현하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표정, 감정, 태도, 언어 이런 건 다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잘 표현하는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해서 상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알리는 거. 나 힘들어. 이 접촉이죠. 이 접촉을 잘해야 되죠. 이걸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스트로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트로크라고 그래요. 스트로크 또는 접촉의 미학, 접촉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표정, 감정, 태도, 언어, 기타 이런 행동으로 잘 표현해서 자신의 반응을 알리는 거 스트로크, 접촉.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빡 잡아주기 바랍니다. 88번 가보시죠. 다음에서 상담자가 활용하고 있는 상담 기술은 이건 인문학 쉬운 문제입니다. 입술을 삐죽대는 내담자에게 동생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동생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최고의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매일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며 보냈네요. 어쩔겨? 네가 문제 아니야? 돌 짚고 달리는 거죠. 돌 짚고 직면이다 라고 보고요.
9번 가보시죠. 상담자의 윤리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 문제 잘 봐야 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면 또 삑살이에요. 옳지 않은 것을요. 이거 잘 체크 포인트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인데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잘 읽어봐야 돼요. 옳지 않은 거예요. 정답 보면 기억만 옳지 않으네요. 성인 상담과 달리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비밀은 보장되는 게 원칙이지만 어떠한 경우는 아시죠? 폭력, 폭행, 범죄, 전염병 이런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서는 비밀 보장할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들은 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비밀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90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A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A는 또래에 비해서 키가 작고 덩치가 왜소하고 친구들의 괴편을 당하고 어쩌고저쩌고 분노감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를 접한 후부터 쭉 해서 작은 덩치를 극복하고 유단자가 돼서 학교 대표로 태권도 대회 전화 이복이 됐네요. 연예인이 생각나네요. 2명이 생각나네요. 뽀빠이 이상용 씨. 그 다음에 임성훈 씨 사회자. 이 두 분 왜소해요. 키가 작아요. 근데 이 왜소한 걸 극복하려고 헬스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2명은 진짜 이 근육질 몸매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런 케이스죠.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담 인터넷 보면 연예인 중에서 최고 무서운 사람이 임성훈 씨래요. 임성훈. 사람들이 최민수 씨한테 최민수 씨도 임성훈 씨한테 꼼짝 못한대요. 왜냐하면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기술이 아주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근데 TV에서는 아주 이렇게 우아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여담이고요. 이렇게 자신의 열등감을 승화시킨 거예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켰다라고 해서 승화라고 합니다. 91번 가보시죠.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좋은 말이 답이겠죠. 다 좋은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쓸 건요. 읽어보시면 다 상식이죠. 근데 기억본 조심할 게 상담은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하기 않아. 상담은 부모님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신청도 있거든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 참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비자발적 신청이라 한다. 그래서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92번 합니다. 다음 사례에 부합하는 상담의 기본 원리를 옳은 것은 부합하는 건 합당한 겁니다. 합당한다. 합당하다. 맞는 겁니다. 찌찌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잘 확인하시고요. A는 아주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외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온전히 미숙해서 상담실을 찾아오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얘를 찌찌뽕시켜야 돼요.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 이건 뭐예요? 개인 차에 따라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걸 개별화의 원리라고 그래요. 개개인별로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하는 거다. 개개인별로 개별화 탁 나왔죠.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상담하는 거 개별의 원칙. 이 포인트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분석하는 거 게토레이, 조진스키 아주 미치고 팔딱 뛰는 겁니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자랑이 아니라 다른 데서 공부하시 오신 분들은 제 얘기를 짜잘하게 느낄 거예요. 이거 설명, 이거 설명, 이거 설명, 이거 설명. 이 한 문제가 보통 10분, 15분 설명해요. 미치고 돌아버린다니까요. 아무 쓸데기 없어요. 이런 건 뭐하러 공부해요? 이 문제에 맞게, 오케이.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 개인적 상황에 맞게, 개인적 상황, 개개인별로, 개별화. 끝. 너무
쉽잖아요. 93번 가보시죠. 상담자가 갖춰야 될 전문적 자질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적 자질. 완벽을 지향하는 태도. 이거 완벽주의 좋은 거 아니에요. 완벽주의 있는 사람들이요. 실천도 못해요. 잘. 그리고 또 진행도 잘 못해요. 왜? 완벽주의 하느라고. 다 글씨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확인하고, 이거 확인하고, 이거 확인하고, 이거 확인하고, 1시간 동안 강의 듣고, 인터넷 찾아서 또 확인하고. 미친 짓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다 완벽주의예요. 이런 분들 대부분이 합격 못해요. 골병만 들지. 완벽을 지향하는 태도는 안 좋은 겁니다. 완벽 지향하는 태도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93 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100점 맞는 분들 별로 비효율적이에요. 뭐하러 100점 맞으려고 그래요. 60점은 너무 합격인데. 60점 불안하니까요. 플러스 10%. 플러스 10%. 이건 서비스죠. 덤이죠, 덤. 그럼 결국은 66점 맞는 분이 가장 아름다운 점수로 합격하는 겁니다. 100점은 과잉이에요, 과잉. 과잉, 오버된 거죠. 너무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공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재밌게 즐겁게 66점만 맞자. 너무나 아름답죠. Beautiful study. 94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아들러의 개인 상담의 상담 기법은요. 아들러의 상담 기법은 칭찬하기. 대부분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추 누르기. 뭐 수표의 침 뱉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볼 거 없어요. 단추 누르기는 여기는 좋은 거, 좋은 감정. 여기는 나쁜 감정. 어떤 게 좋아? 단추 눌러봐. 난 이게 좋은데요? 그래, 이게 좋잖아. 이런 감정을 알아보는 거. 이게 단추 누르기예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상담 심리학에서 거울 깨기랑 비슷해요. 거울 빼기. 긍정적 거울은 아름답게 내비두고 부정적 거울은 때려 부시고 뭐 이런 거죠. 좋은 감정은 오케이, 나쁜 감정은 X. 이런 감정을 서로 알아봐라라고 하는 게 단추 누르기예요. 좋은 감정, 뭐 유쾌한 경험, 유쾌하지 않은 경험, 좋은 뭐 감정, 좋지 않은 감정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네가 한번 잘 판단하고 인식해봐 이런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옛날에 이제 KBS 아나운서실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저도. 밥을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세요. 밥을 흰 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리컵에 담아요. 이렇게. 그리고 랩을 씌워요. 그리고 여기다가 종이를 써서 여기는 이쁘다. 얘는 나쁘다. 이게 단추 누르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쁘다. 나쁘다. 이랬더니 일주일 만에 여기는 노란색 이쁜 곰팡이가 피더래요. 밥인데도 여기는 까맣게 곰팡이가 피더래요. 실제 실험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밥이고 랩으로 덮었는데도 이쁘다 하면 황금색 곰팡이가 피고 나쁘다고 하면 검은 곰팡이가 피고 이런 현상. 그래서 OX 이런 현상을 단추 누르기다. 너는 어떤 게 좋냐? 이게 좋죠. 그래, 이게 좋다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돼? 능동적으로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단추 누르기다라고 보고요. 95번 가보시죠. 행동주의 상담 기법으로 옳은 것은 모두 옳습니다. 뭐 속어, 노출법, 토콩경제 이거는 뭐 행동주의 잘 알죠. 용왕법은 조금 특이할 거예요. 용왕법은 뭐냐면요. 조용법하고 좀 비슷하면서 비스무리하면서 다른 거예요. 용왕법은 자극을 계속 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성취시켜주는 거. 자극을 계속 주는 거죠. 반복적인 자극을. 자극 나오면 뭐예요? 자극과 반응.
행동주의죠.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만 알아도 돼요. 조용법은 점진적으로 자극을 계속 주어서 올바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이제 조용법이고, 용암법은 자극을 계속 반복적인 자극을 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용암법이고, 하여튼 자극과 반응이 들어가면 행동주의다. 그래서 모두 행동주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6번 갑니다. 앨리스 나왔네요. 비합리적 신념.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상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이상하다. 이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을 변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건 딱 나와야 돼요. 키워드가 딱 나와야 돼요. 키워드가 뭐예요? 논현동 융실이다. 논현동 융실이다.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을 변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논현동에 사는 융실이가 변별한다. 그래서 논현동 융실이. 이러면 정말 공부 해피합니다.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상한 나라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 이상하지 않게 하는 게 상담의 목적이죠. 이걸 변별하는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논현동 융실이구나. 아름다워. 근데 논현동 융실이가 뭐예요?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논리성. 현실적이어야 돼요. 동은 그냥 이음 말이야. 그냥 논현동. 제가 그냥 이음 말 만든 거예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실용적이어야 돼요. 실용적. 삶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실용성이죠. 도와주는 게 실용성이죠. 이는 그냥 붙인 거예요. 논현동 융실이에 논리성, 현실성, 융통성, 실용성. 이게 변별 기준이다. 다 해당되죠. 논현동 융실이 삶의 목표 달성에 도움 여부, 이건 실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현동 융실이 체크 포인트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현동 융실이로 또 별도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논현동 융실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풀어서도 나올 때도 있다. 삶의 목표 달성에 도움되는 여부는 실용성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7번 가보시죠. 인간 중심 상담, 따끈따끈한 사람, 내담자 중심 상담, 성선설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하다. 좋은 말이 답이에요. 변화로 옳지 않은 것. 나쁜 말이죠. 나쁜 말이 뭐예요? 자기 방어 증거예요. 자기 방어 증거는 뭐예요? 방어기제죠. 방어기제 쓰는 거는 대부분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입니다. 그래서 방어기제 나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해당된다. 자기 방어 증거는 아니다. 이건 나쁜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8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게슈탈트 치료의 개념과 용어, 이것도 인문학 국어 문제입니다. 긍정과 성장, 개인적 통합을 위한 핵심 개념으로서 개체가 자신의 유기체적 존재와 감정을 지각하고, 지각하는 뭐예요? 지각이라는 건 뭐예요? 지각하는 건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이죠. 답이 나왔죠. 떠올리는 것도 뭐예요? 알아차려야 떠올리죠. 지각, 떠올리는 거 알아차림이다 라고 보고요. 밀접한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국어에서 융합됐다고 하죠. 융합. 지가 다 써있잖아요. 국어 문제예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제 왜 뭐가 문제냐면, 일단 길게 나오면 또 겁나, 또 영어 나오면 겁나, 표 맞추라고 하면 또 겁나. 이게 문제예요. 이런 껍데기는 홀레당 버리시고, 오케이, 이런 거 국어 문제다. 찌찌뽕만 시키면 된다. 지각한다. 이걸 국어로 알아차린다 가죠. 밀접한 관계를 국어로 뭐라고 그래? 융합이라고 한다. 아주 쉽다. 아주 좋아. 99번 가보십시오. 실존주의의 실주적 불안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의식. 무의식은 뭐예요? 실존주의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죽음에 인간은 죽는다. 유한적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았을 때 잘 살자. 책임감 있게 자유와 책임을, 또 고립, 고독, 이걸 물리쳐야겠죠. 사실 여기서요, 노인 상담이 와 있어요. 노인 상담의 고립, 방에서 매일 그냥 나가지도 않고 고립된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고독이란 말은 스스로 즐기는 거예요. 내 삶을 음미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별건데 고립이냐 고독이냐 이런 문제가 같아요. 고립은 안 되고 고독을 즐기는 것도 성숙한 이거감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실존주의와 관계 있는 겁니다. 무의식은 딱 봐도 어디와 관계 있어요? 무의식은 정신분석이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무의식 세계를 강조하는 거죠. 몇 번 갑니다. 인간 중심 상담의 개념과 용어를 옳게 연결해서 이것도 쉽습니다. 정답 체크하면요. 기억, 가설적이고 이상적 사회의 궁극적 목표로 무조건적 존중을 통해서 실현됐다 이거예요. 궁극적 목표로 이걸 보자 우리가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좀 낯설 겁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또는 다른 말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기능성이 좋다 이거예요. 기능이 좋은 사람. 이걸 궁극적 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기능이 좋은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무조건적 존중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사람. 이걸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또는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직업상담사 실기시험에 자주 나와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그럼 뭐예요? 키워드가 개창자 실신입니다. 금방 외워지죠? 개창자 실신. 개방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자유로운 사람, 자율적인 사람, 또 실존적인 사람, 또 신뢰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 목표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고요. 인간이 자신을 유지화해서 잠재력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취하려는 선천적인 성향, 본능적인 성향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실현 경향성이래요.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실현하려는 마음, 이걸 실현성이라고 한다. 실현 경향성이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디귿은 뭐 쉽습니다. 자신의 개념, 자기 개념 딱 나왔죠? 자기 개념이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10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려운 건 나름대로 또 기본적인 점수만 맞고요. 또 쉬운 과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맞고 뭐 이렇게 여러분 해나가다 보면요. 합격 쉽습니다.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1교시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 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